자, 오늘 배울 단어는 행복의 의미와 기준이다. 여러분들이 저와 이제 수업을 하면서 어떨 때 행복하냐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대부분의 학생들이 여기서 말했던 거하고 똑같이 내가 잘하고 좋아하는 일을 하는 것. 두 번째는 여러분이 저한테 이제 대답해 준 두 번째는 뭐냐면 가족이었던 것 같아요. 가족. 자, 내 시간을 갖고 가족과 함께 하는 것들이 행복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 거에서 여러분들의 삶의 목적이나 행복의 의미나 이런 것들을 생각했다면 이제 기준이 있을 거야, 맞지? 그럼 기준점에 대해 생각한다면 기준은 우리가 전에도 얘기했던 대로 경제적 조건이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는 사회적 정의, 민주주의도 있겠죠. 그 다음에 윤리도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은 거주 환경, 공간에 대한 부분이 들어갈 수 있겠다. 자, 그러면 우리는 삶의 목적을 이런 것들을 추구합니다. 자, 그러면 밑으로 가봅시다. 삶의 목적은 여기서 말한 대로 무엇을 이루기 위한 수단이다. 돈도 수단이 될 수 있고요. 깨끗한 환경, 여러분들 옆에 주변에 깨끗한 환경이라든가 뭐 공기라든가 물이라든가 이런 것도 될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이런 거예요. 돈을 통해 그보다 높은 다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다. 이런 걸 우리가 저번에 한번 얘기했던 건 뭐였냐면 자아 실현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내가 경제적 안정을 이룸으로써 자아 실현에 발판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어떤 수단이 필요해야 행복할 수도 있겠지만 또 아닐 수도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많은 사람들은 결국은 우리는 어떤 행복이냐 이렇게 얘기하면 이런 거죠. 우리가 선택하는 삶이 제일 중요하다 이렇게 보는 거죠. 이게 행복이라고 하면은 대부분 자 봅시다. 옆으로 가보면 자, 우리는 시간적 관점에 따라서 시대, 시간이죠. 그 다음에 지역, 공간이죠. 자, 지구는 23.5도로 기울어져 있고 자전과 공전을 합니다. 그에 따라서 우리는 위도와 경도를 나누고요. 여기에 따른 시간과 공간은 달리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과거부터 지금까지 같은 기준으로 행복을 놓을 수는 없겠다. 제가 수업 시간에 뭐라고 했냐면 16세기나 15세기에는 자유가 없다는 얘기죠. 왜? 계급이 있었기 때문인 거지. 그거를 투쟁으로서 변화시켰던 게 뭡니까? 시민혁명이다. 거기서 자유를 쟁취했겠죠. 그렇기 때문에 역사적인 시간과 아니면 사회적인 맥락 그리고 어느 지역, 뭐 열대 지역이나 냉대 지역이냐, 한대 지역이냐에 따라서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일반적이라는 얘기는 보편화됐다, 보편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보편적으로는 충분한 만족감이나 기쁨을 느끼는 상태를 우리는 행복이란다. 자, 그럼 어떤 기준이 필요하겠죠? 기준. 어떤 거냐라고 얘기를 하면 대부분 의식주, 먹고 살자고 하는 짓이니까 맞지? 모든 것들이 대부분 그렇죠. 기본적 욕구를 충족하는 게 일단 뭐 첫 번째라면 그게 공통이라면 또 시대에 따라서는 또 다르고 내가 하고 싶은 일 뭐를 찾기 위해서 노력을 해 갈 것이다 이렇게 봐야겠죠. 자, 그럼 이제 밑으로 넘어오면 자, 시대적 사건을 봅시다. 우리는 헬레니즘 시대에서는 행복이란 세상 일에서 벗어나 마음의 평온을 얻는 것이다. 우리가 과거에 뭐 그리스, 아테네나 이런 데 쪽으로 가보면 아고라라는 광장에 모여가지고 사람들이 대화를 하죠. 그 대화를 하는 과정에서 행복을 누렸을지도 모릅니다. 세상 일에서 좀 벗어나서 아니면 내가 대화하고 싶은 자 이런 것들. 두 번째 중세겠죠. 여기서 말하는 신이 모든 것이 중심이었기 때문에 천국에 가야 나는 행복이다 이렇게 생각했던 겁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우리가 여기는
우리 근대인들은 자유나 평등의 실현 없이는 결코 행복할 수 없다. 시민혁명 아니면 미국의 독립혁명을 통해 흑인이 노예제도를 타파하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행복해질 수 있다. 자, 그럼 지역에서는 빈곤한 지역이라고 하는데 아프리카의 웬만한 일반 지역들을 가면 사하라 사막이라든가 아니면 열대 지역을 가면 사람이 살기 어렵죠. 거기에서 빈곤, 기아 이런 것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랬을 때 먹고 싶어요라는 얘기입니다. 우린 지금 먹을 게 풍부하지만 어느 지역 공간으로 가면 부족하다 이렇게 보는 거죠. 경제적으로 안정된 지역에서는 여가를 누릴 때 행복하다. 자, 요새 직업을 선택할 때 여러분들 제일 먼저 고려하는 것들이 그래요. 공무원 같은 안정 있겠죠. 그 두 번째는 뭐냐? 여가를 누릴 수 있는 삶을 많은 선택지에 놓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 자, 우리는 아직까지 민주주의가 실현되지 않았습니다. 자, 슬프겠죠. 민주주의가 되지 않아서 내 자유를 실현할 수 없습니다. 자, 이와 같이 지금 현 시대에 살고 있는데도 공간적으로 불평등이 나올 수 있고요.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여러분한테 주제를 던져줬죠. 뭐였습니까? 공간적 불평등. 우리나라의 공간적 불평등에 대해서 경제나 정치나 사회, 법과 제도에 따라서 어떻게 변화될 수 있는지를 아마 물어봤을 겁니다. 이런 것들이 왜 공간적으로도 행복의 기준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시간적인 거는 여러분의 부모님과 여러분을 비교한다면 행복의 기준은 다를 수 있습니다. 멀리까지 나가지 않아도 여러분과 부모님의 시대적 상황을 보더라도 다를 수 있겠다. 자,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진정한 행복은 어떻게 실현될 수 있을까? 자, 우리는 어떤 기준에 의해서 할까요? 라고 하면 자, 밑으로 쭉 내려갑니다. 중요 포인트만 좀 보면 돼요. 나는 객관적 기준이 필요한데 객관적 기준은 뭘까요? 자, 주거. 자, 요새 내 집 마련이 어렵죠. 근데 내 집 마련하기 위해서 내 소득이 중요합니다. 내가 돈을 어느 정도까지는 벌어야겠죠. 그리고 고용도 중요합니다. 왜? 자, 고용이 되지 않는데 소득을 어떻게 벌며 집을 어떻게 삽니까? 이런 것들. 그리고 수명. 기대 수명이 높으면 내가 80까지 90까지 살 거야 라는 기대 수명이 높으면 내가 미래를 내다보면서 내가 하고 싶은 일,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아마 찾을 겁니다. 행복의 실현 기준에서. 자, 근데 하지만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럼 쭉 내려가면 이런 것들이 아무리 잘 갖춰 있어도 스트레스나 상대적 박탈감 등의 이런 주관적 만족감이 떨어진다면 결국은 진정한 행복은 어려울 것이다. 자, 내가 내 집 마련을 합니다. 소득도 어느 정도 벌어요. 고용도 됐습니다. 문제는 뭐야? 나보다 훨씬 더 많은 것들을 가진 사람에 대해서 내가 스트레스를 받거나 박탈감을 가진다면 진정한 주관적 행복은 없을 수도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럼 이건 이제 객관적 기준이었죠. 이제는 한번 행복감이나 주관적 기준을 한번 봅시다. 밑에 보면 더 나은 삶의 지수나 국민의 삶의 지표, 질 지표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면 통합적으로 다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이 두 가지를 모두 고려한다면. 자, 그렇다면 통합적으로 밑으로 가면 우리의 삶의 질 전체가 높아질 때 비로소 실현될 수 있다. 자, 전체적으로 정치도 마찬가지, 그 다음에 내 주관적인 행복, 그 다음에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 거, 주거, 소득, 고용, 수명. 자, 이 모든 것들을 충족한다면 삶의 질 높아진다라는 걸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자, 요거까지 하고 이제 다음 시간 또 이어서 설명하겠습니다.